유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7년 선고를 하면서 네. 내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석열이 맞습니다. 지시라는 것도 밝혔는데 맞습니다. 혹시라도 19일 날 지기현의 윤석열 1심 선고에 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느냐? 내란 이제 재판부 두 군데서 아예 내란을 확실히 이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기현 부장판사는 두 가지 판결문을 아마 써놨을 거라고 봅니다. 유죄, 뭐 형량은 내란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하나의 유죄 판결이 있고 하나는 무죄 판결을 때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번이나 내란은 인정된다라는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란 아니야, 국헌문란 목적이 없어, 폭동도 아니야, 극우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죄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형식적으로 초기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했고 체포 구속을 시켰는데 공수처는 공수처 법상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유죄인 거는 심정이 드는데 도저히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한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다라는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또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네. 결론이 났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소기각 사유를 찾아가지고 아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는 여전히 지기현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거네요. 그를 또 명분도 있는 것이 같은 1심 재판부인 백대현 부장의 거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구속력은 없고, 둘째는 지기현 부장은 나는 작년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할 때 그때 검찰한테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의 의문이 있다. 그러니 대법원 가가지고 이 결론을 가져와라 라고 알려줬는데 검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한 거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검찰이 그냥 그저 찬 거 아니냐. 그때 대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런 게 클리어가 됐다면 그걸 클리어하라라고 그때 결정문에 썼습니다. 그랬다면 제대로 된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이어간다든가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다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그리고 국회에서는 뭘 했어? 민주당은 뭘 했어?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라고 할 명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기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의문을 갖고 봐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기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하면 전까지 본인이 저질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룸사롱 접대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사건이니까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건의 수사 결과는 왜 또 안 나오는 건지 정말 오리무중.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런 사건 100건도 다 수사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감사 결과는 하나만한 소리가 나왔던 거고. 자, 지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명재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사법부의 신뢰가 이제 추락한 정도가 정말로 여간심한 게 아니다. 이제 판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사법부는 모르겠고 저 판사의 성향과 취향이 어떤 걸 보고 그렇습니다. 판결이 계속 이렇게 갈짓자 행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시대가 된 겁니다. 적어도 이 판결에 대해서. 조선시대 그 재판이 고을에서 사또가 자기 마음대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때리는 원님 재판이라 하거든요. 그걸 소위 규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법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또 지 마음대로 관심법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사님은 지금 어떤 관심법을 쓸까? 이것을 봐야 되는 완전히 조선시대로 회귀했다. 참 참담하고.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어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 변호인 잘못 추천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이 1심인데 선고를 했습니다. 김성태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때렸어요. 예. 그리고
그 공소기각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김성태가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 뭐 100억 상당 800만 불을 보냈다. 그게 하나는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되는 거죠. 제3자 뇌물죄다. 근데 어제 나온 그 판결은 뭐냐?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별도로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걸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중으로 또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중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결론은 공소기각이다. 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주는 제3자 뇌물죄는 이거는 꺼리도 안 된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럼 네. 이런 판결은 왜 또 때렸을까? 제가 가설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이 모든 전국을 판결로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는 가설에 의하면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공소기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법원의 이런 거부와 경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또 국회도 대응을 해서 어제 바로 사법개혁제, 법외국제 포함해서 이제 대법관 정헌법, 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법 통과시킨다 하니까 회유책으로 이 제3자 뇌물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기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수원지방법원이 때리도록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자의 마음대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개혁 법안들이 올 때는 조금 풀어주면서 조금 네네, 이제 그렇죠. 틈새를 만들고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원래 의도대로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공소기각 무죄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그렇죠.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니네들 유리한 공소기각,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유리하도록 공소기각 또 때려줄 테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법외국제 뭐 등등 개혁 법안 그거 중단해. 이런 또 사인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로 개혁 법안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법 정답입니다. 왜곡죄,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 소원 제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법관 정원 정원법. 이런 예. 것들 반드시 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통과된 것도 있고 또 어저께 통과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본회의 빨리 열어서 사법부 맞습니다. 개혁 법안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